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일TV 백동일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경마코리아 강 팀장님과 김영근 전문위원님과 함께했던 방송에서 이제 개인 방송으로 나오게 되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편성 자체에서 금일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권에 부각되는 마필에 대해서 가볍게 잡아드리고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들을 찾아가는 것이, 찾는 것이 백동일의 목표입니다. 그 마필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고 편성을 뒤집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라면 좀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찾아가는 방송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보내주신 사원과 믿음에 좀 더 강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내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시작합니다. 총 13개의 경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편성 구도는 인기권 접전보다는 인기권 혼전과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경주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 그리고 후반부 11경주와 12경주, 4, 6, 7, 11, 12 5개의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4경주, 6경주, 7경주는 좀 더 압축적인 내용 있는 승부 압축 한방 처음 자금 확보를 위해 준비했던 경주고요. 11경주 배당 누림수 가지고 도전하고 12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최선의 준비된 내용 백동일의 복귀와 전개까지 더해진 강력한 한방으로 승리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서울 1경주 1000m 6등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휴대폰으로 바뀌었습니다. 8번, 6번, 1번, 14번 8번, 6번, 1번, 14번 8번, 6번, 14번, 1번.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크게 이변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인기권 접전에서의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4번은 다행이다.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7번 왕인엔차 두 마리 마필이 우선 인기를 끌 수 있는 구도죠. 4번 다행이다는 연속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을 만났어요. 7번 왕인행차도 기본기가 좋은 모습이고 두 마필 중에서는 왕인행차가 무엇보다 마방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준비된 내용이 강했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좀 더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안토니오 안정이는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겠죠. 다만 데뷔전에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이 있었었고 4번 다행이다는 아직까지 기대는 악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틈은 존재한다.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 중에서는 중간권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3번 바벨이란 마필이 우선 눈에 띄죠. 좀 이 마필을 놓고 때리기는 좀 부담은 돼요.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탄력은 좋은데 기대는 악벽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세를 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대요. 직전의 경기 역시도 기대는 와중에도 주폭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잠재력은 기대가 좋은데 코스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필 읽어주실 필요 있고 당일 마필 상대 점검, 마방의 의지는 나쁘지 않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외곽에 있는 12번 마이엠버가 두 번째 멤버가 되겠죠. 이탈 능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데뷔전에서 약간 충돌을 받으면서 전기가 꼬인 상황에서도 강력한 중속을 바탕으로 앞서 나설 만큼 스피드가 강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12번 마이엠버도 당일 상태에 따라서는 이 두 마리의 틈을 깨줄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경주 자체는 크게 이변보다는 당일 마필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3번 바벨 그리고 12번 마이엠버가 대끼리를 깨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또다시 12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우선은 직전 경주 선전을 했었던 오마 안양지교와 외곽에 있는 10번 럭셔리 캡틴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번 럭셔리 캡틴이 강한 상대를 피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는 구도인데 선역을 앓고 나와서 지금 출전하고 있다는 점과 파괴력 있는 한 발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팀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 안양재기호 역시도 1300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 안말로서 당일 마체가 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두 마필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 경주 자체는 그 틈을 노릴 마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점적인 첫 번째 마필 중에서는 7번 러피언 파크란 마필 상당히 변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정력에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면서 직전 1700 거리를 직전 1300 거리에서 약간의 이제 병력의 여파를 극복해내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왔고요. 이번 경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최봉주 조교사가 직접 지난주부터 마필을 만져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마필인데 성과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7번 러피언 파크라는 마필 안토니오의 기승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6번 테라스피드입니다. 직전에 결코 못 뛰었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안쪽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좀 몰아가는 과정에서 힘서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에 실패를 맛봤던 거지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번 훈련 시 성과가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습니다. 마방 자체에서는 앞선을 나설 수 있는 구도라면 아낄 이유가 없다는 지금 주문이기 때문에 6번마 테라스피드 김덕형 기수의 안장 결코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편성에서 6번 테라스피드, 7번 러피언 파크 편성을 깨줄 수 있는 마필 잊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자,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0m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 총 12마리 마필 다시 한번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3경주 자체는 백동일이 전개도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각 편성에서 이 편성 자체에서 누가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지 또 이 거리에 대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했던 구도인 만큼 자, 이번 경주 전개도로 그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인 맥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하이등 6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 간의 풀게이트 접전이죠.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들, 좀 회복세의 전력들이 많이 보여주고, 적응력을 필두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는 전개를 나서는 마필은 있지만,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1000m가 아닌 1300이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해서 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구도이기도 합니다. 자, 전개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마필부터 꺾어내야죠. 4번마 구름바다, 7번마 엘리트 어게인, 그리고 9번마 더드림, 10번마 수호령 외곽, 12번마 리얼팩, 4번, 7번, 9번, 그리고 10번, 12번까지 5개의 마필들은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전 변화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미에서는 모두 지어내도록 하죠. 5개의 마필을 지어내고 역시 7개의 마필들 간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초반부 안쪽에서는 2번마 백산 썬더가 빠르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마 럭키 석포도 선행을 가기 위해 치고 나갈 거예요. 두 마필의 자리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겁니다. 의지에 따라서 이탈에 따라서 선행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스피드에서는 2번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험 레이스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두 마필이 앞선 레이스를 장악해 줄 가운데 3번마 땡큐 대처는 약간 처져 있는 예측을 파고들 거고 5번마 톱시드는 데뷔전보다는 그래도 좀 조이는 운영 속에서 약간 밀리지만 선의권에서 우수해 줄 겁니다. 6번마 브라보 과천은 충분히 앞선에 나서 있는 마필들을 조여가면서 운영이 가능할 거고요. 8번마 스피드 댄서도 5번과 같은 위치 속에서 외곽 쪽을 몰고 가는 선추입이 되겠죠. 외곽에 있는 11번 와일드 우즈 직전과는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선두권 외선을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가담을 시키면서 선행권을 바짝 쫓는 레이스. 1번, 2번이 앞선을 주도해 나가고 그 다음을 6번과 11번 그리고 중간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 3번, 5번, 8번 초반부 자리싸움이 코너까지 이어지고요. 직선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 그 문제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대한 강점 속에서 앞선 두 마필이 다툴 수밖에 없다면 이점을 볼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1번마 와일드 우즈밖에 없어요. 데뷔전에서도 충분히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고 주폭도 여유가 좋았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직전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늦발을 했었죠. 늦발을 하다 보니까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처진 이후에도 기본 주폭을 보이면서 순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 훈련 성과도 상당해요. 중간권에 있는 앞선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이 강한 페이스의 마필들이 아닌데다가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죠. 조건과 전개까지 유리했지 또 의지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11번마 와일드 우즈 이번 경기 핵심 마필 잊지 마십시오. 자,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백산 썬더가 우선 눈에 띕니다. 데뷔전 적응 이후 직전 경주 선전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전해줬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마필 자체가 아직은 주법을 좀 찍는 주법이에요. 발바꿈이 아직 시원하게 매끄럽지 못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거리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코스 입장 속에서 상대들보다는 유리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백산 썬더는 후차권의 마필로선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는 1번마 럭키 석포라는 마필은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시원하게 선행을 가더라도 마필 자체가 좀 단점이 있죠. 기대는 단점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었고 무려 6번이나 주행심사를 치르게 됩니다. 거세를 하고 나왔던 직전의 경주 자체 주폭은 좋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는 게 조금 남아있어요. 안쪽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돼도 실전에서 약병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 마필은 아예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죠. 1번 럭키사포의 잠재력 잊지 마시고요. 5번마 톱시드란 마필도 재밌습니다. 주행심사 때는 특출나게 발주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데뷔 전에 이제 거리 도전을 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발주 자체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직선 들어와서 채찍을 댔을 때 그 반응은 힘 자체는 꽉 차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스피드 보강이 좀 더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5번마 톱시드 가치 있는 마필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 11번마 와일드우즈 강조를 드리겠고요. 복병권이 될 수 있는 6번 브라보 과천 훈련 성과 좋습니다. 다만 거리와 전리가 좀 밀린다는 거. 하지만 당일 상태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3번 땡큐 대천의 코스 이점과 8번 스피드 댄서 자력 입상은 2대 마필, 3대 마필은 좀 힘든 모습은 있습니다만 마방 자체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이 되는 모습인 만큼 3번, 6번, 8번의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이번 경주 11번 와일드우즈 편성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3두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11번 와일드우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오늘의 3경주 전개되었습니다. 네, 전개도로 확인했던 3경주였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좋은 성과가 있길 좀 자신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3경주만큼은 그 말씀드린 마번들 안에서 배당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3경주 당일 상태까지 체크한 모습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m 5등급 암말 한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도 출전하고 있고 암말 한정이기 때문에 유리해진 마필도 분명해요. 무엇보다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8번 비루투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내측에서 선행을 실패했던 구도에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라면 암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해졌죠. 문제는 후착이에요. 누가 더 좋아졌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초반부 작은 막부를 위해서 마수거리 승부를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경주인 만큼 마방의 내용까지 일치되는 오늘의 4경주 작은 막부 강력하게 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준비된 내용, 약속된 승리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0m 6등급입니다. 기본만 대결 구도로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편성 굉장히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훈련이나 당일 상태에 따라서 실전 변화를 보여주는 거리이고 등급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우선 인기에서는 6번 퍼스트 썬더와 8번 그린파크가 인기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퍼스트 썬더는 꾸준한 주폭을 자랑하고 있고 8번 그린파크도 역시나 추위권의 습성이지만 탄력감은 자, 8번 그린파크란 마필 자체가 훈련 시 상태는 더 좋았어요. 두 마필 중에서는 8번 그린파크를 높게 평가하지만 이번 경주도 두 마필의 틈은 분명히 열려있죠. 자, 틈을 깨줄 전력 첫 번째 마필은 안쪽에는 1번 챔프킨입니다. 32조 김인선 마방에서는 토요경마에서 이 한 마리 마필만 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13조에서 이제 32조를 10월달에 이적을 했던 마필이에요. 휴양 기간 동안 마필을 조금씩 만들어왔고 공백전에서는 가볍게 적응의 지원점을 뒀던 모습인데 힘이 부쩍이나 늘어났어요. 훈련에서의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힘이 붙고 있는 과정에 느린 페이스 1700 중거리다 아낄 이유가 없죠.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읽어주실 마필 1번 챔프 퀸이고요. 4번 날 밀키시라는 마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이번 편성에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49조에서는 이 마필의 실전 기대를 좀 계속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을 2번이나 감행을 시키면서도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빠른 레이스를 만나니까 계속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레이스가 날 수 있어요. 거리가 늘어났고 레이스가 느리고 오히려 직접적인 주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매번 최선의 승부를 펼치면서 의지를 보여줬던 4번 밀키쉘이 이 편성만큼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복부의 가시를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5경주 자체 1번 챔프킹과 4번 밀키 쉐리의 역습, 이 두 마리의 가능성 잊지 마시고 당의 상태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00m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는 두 번째 승부처인 6경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현등급에서의 기본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6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라 밖에는 평가가 안 되지만 기본적인 능력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스피드로 띄워주는 마필들이라기보단 힘으로 띄워주는 마필 속에서 누가 더 강자임을 찾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미 내용 확인은 다 끝나 있어요. 마필의 기본적인 최근의 입상의 원인, 부진의 원인까지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개와 마방의 의지까지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6경주 자체는 어느 정도 중배단까지도 형성이 되어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중반부 중요한 승부 포인트, 자금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주인 만큼 6경주 준비된 모습 강력한 승리로 보답드린다는 약속드리면서 당의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보내준 성원의 믿음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많은 성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경주는 6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타로 한번 승부를 붙어보는 구도입니다. 역시 1700m, 이번엔 별정 비형 방식으로 붙어주고 있는데요. 강력한 배당을 노린다기보단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릴 수 있는 구도죠.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4번은 멋진 금성이란 마필이 직전의 경주에서 충분히 중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직전의 경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체가 좀 얇기 때문에 저렇게 포화주로 상태에서 레이스가 빨라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밀려 있었던 거, 전개가 좀 불편했던 것도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많이 띄워준 거죠. 마방은 오히려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워합니다. 준비 잘 돼 있고요. 편성 약하고요. 전개까지 앞서 있다면 이번 경주는 4번 멋진 금성 가지고 붙어야겠죠. 후차권이 누구냐? 그 부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거품 인기 마필 한두가 강하게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찬스라고 봅니다. 그 마필 잘라낼 이유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마필 잘라내고 붙는다면 환수적인 가치도 충분히 보답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준비된 내용 7경주 자신 있는 승리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 혼합 4등급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총 12마리 마필들이 붙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좀 드러났죠. 무엇보다 안쪽에는 1번 이스트반과 9번 DK 퍼미르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두 마필 모두 이제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앞선 공략에 성공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죠. 하지만 1번 이스트반 같은 경우는 지금 별정 A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어서 지금 앞말이 없는 구도예요. 모든 마필들이 이제 2세 순말이다 보니까 50력의 부중을 달고 뛰게 됩니다. 같은 조건의 인코스 선행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는 축으로는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방 자체에서는 매번 이 마필을 자신있게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만큼 1번 이스트반은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번 DK 퍼밀은 고개가 많이 높죠. 장구를 바꿔가면서 준비를 했던 모습이 있지만 깨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큰 이변보다는 이 틈을 누릴 수 있는 전략 중에선 안쪽에 있는 3번 금화의 자리라는 마필은 먼저 눈에 띕니다. 주행심사부터 워낙 싹수가 좋았던 전력이에요. 다만 데뷔전 자체에서는 워낙 강한 페이스를 만났고 내측에서 장악하지 못한 레이스에 모래까지 맞게 되다 보니까 원하는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었죠. 뭐 상대가 마크 스토리니까요. 로드반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스반이 선을 나가도 선두권 2선을 가가 장악해낼 만큼 기본 스피드감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당히 준비해서의 모습이 돋보이는 3번 금화 에젤 변화 가능성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 외곽에 있는 11번 장산 몬스터라는 마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전의 경주가 결코 늑발을 해서 밀렸던 것이 아니라 당시 안쪽에 있었던 마필이 사행을 하면서 이 마필을 밀어냈던 그 불리한 운영에서도 탄력을 보였다는 거. 역시나 그런 와중에도 주폭과 중속을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편성을 깨줄 수 있는 18조의 신예, 11번 장산몬스터, 이스트반과 함께 출전하지만 동반 입상까지도 가능하다. 그분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자체는 큰 이변보다는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 3번 금화 에잘과 11번 장산몬스터의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상태에 따른 변수까지 계산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으로 치러지고 있는 12마리 마필들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5번 다이나믹 커밍 그리고 7번 글로벌 보스가 월등한 잠재력을 가지고서 출전을 합니다.
동반 입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다이내믹 커밍도 과천시장 배서의 가능성을 표출했고 7번 글로벌버스 역시도 직전 늘어난 1300에서의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마필을 깨준다라기보다 그 틈을 노려갈 수 있는 3복승까지도 가능한 마필 2두가 안쪽에 포진되고 있는데요. 바로 안쪽 1번 화이팅 랭퍼 그리고 2번 월드 캡틴이라는 전력이에요. 화이팅 램퍼라는 마필은 원체 스피드감이 상당히 월등히 좋은 전력입니다. 휘양 이전만 하더라도 휘양 다녀오고 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스피드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뛰면 뛸수록 다시 예전의 탄력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스 좀 살려나갈 수 있고요. 2번 월드 캡틴도 데뷔전에서 계속해서 양념 마필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중속과 탄력을 보이면서 잠재력이 입증했기 때문에 2번 월드 캡틴 역시 이번 영주 의지가 강한 만큼 이 마필의 실전 변화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죠. 5번, 7번의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1번, 2번의 3차 가능성도 높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드리면 이번 경주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9경주 정리된 내용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0m 국산 4등급 풀게이트 접전구도. 자, 사실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의미가 있을까요? 인기마 찾는데 한참을 걸렸고 이건 아무리 봐도요. 인기마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냥 좋아진 2두를 또 변화된 안악자리 한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3번 블루파이어, 4번 컴플리트 캡틴, 6번 이글아이, 8번 스트라이드업, 외곽 11번 교령득수까지 이 총 5개의 마필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능력의 격차나 성장세의 속도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5두의 마필 중에서는 실전 성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력은 안쪽 4번마 컴플리트 캡틴이에요. 자, 이 마필은 데뷔전 이후에 계속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에서 5등급이긴 했지만 라운탄맨을 이겨내고 우승으로 승급한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라운탄맨이란 마필이 마찰은 얇지만 초중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거리 스피드 앞선을 장악했을 때 정말 웬만한 마필들이 그 마필을 잡아낼 수가 없는 마필인데 컴플리트 캡틴은 자력으로 그 마필을 잡아냈다는 거죠. 1300m 선행까지 가능하고 이미 준비 시의 모습도 여유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게 없고 자신감 강한 50초 자체는 좋은 말이 있으면 계속 갑니다. 이번 경주도 4번 컴플리트 캡틴은 강조드릴 수 있고요. 이 마필 조심하십시오. 아마 당일 인기를 끌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상태, 최근에 봤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았던 상태, 외곽 12번마 글로벌 천합니다. 단거리 스피드에선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당일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컨디션, 정상적인 경주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뛰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봤던 모습들 중에서는 전 가장 좋아졌다고 봐요. 예전에 이제 글로벌 천하가 좋았던 그 모습이 상반되게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정도의 모습이면 어차피 지금 기복형 마필들 검증이 필요한 구도에서 외곽에서 몰고 나갈 수 있는 2억 기수의 글로벌 천하 이만큼의 좋은 모습이면 복병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12번 글로벌 천하 잊지 마시라고 전달드리면서 인기권 중에서는 4번 컴플리트 캡틴, 복병권의 중에서는 12번 글로벌 천하 추천드리면서 두 마필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자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00m 2등급 경주입니다. 오늘의 이제 후반부 추천 경주 배당 누림수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편성을 보자마자 딱 답답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안쪽에 1번 릴패트런부터 2번 우리, 기존 안말 강자인 4번 서울의 별부터 바깥쪽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제야별, 한계 없는 허쉬데보, 88 빅토리, 기본기 좋은 삼성동행, 액티몬, 말하기가 입이 다 아프네요. 이 마필에서 진카를 찾아낸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입니다. 누가 잠재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왔냐? 누가 이번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느냐? 그게 이번 경기의 핵심이에요. 배당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번 경기는 그냥 마치기만 해도 한구라 충분한 구도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한 오늘의 11경주 배당 누림수. 경주의 맥을 잡아갈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준비된 내용, 자신 있는 승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많은 성원 부탁, 그리고 격려
부탁을 드리면서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잊지 않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경주는 11경주에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12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배당보다는 정확한 한방 압축을 좀 노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주예요. 11경주에서 만들어둔 자금 갖다가 한번 여기서 어퍼마리 하자고요. 큰 자금도 필요 없어요. 11경주에서 먹은 자금 반 정도만 여기다 어퍼마리 해도 오늘 하루 제대로 쇼부 칠 겁니다. 중심 4번 플래티넘 유로 서 있죠. 한 게 없어요. 저 마필은 여기서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 후자권이 누군지 그 부분 어설픈 마필 다 꺾어 드릴 거고, 저는 내심 이번 경주를 단통 한방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일 상대 마필을 좀 보고 있는 마필이 상태만 나쁘지 않다라면 배당적 가치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최선의 한방, 압축된 한방, 준비된 모습, 강력한 승리로 12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반드시 승리로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 13경주입니다. 역시 혼합 3등급 경주로서 기본기가 좋은 전력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죠. 하지만 안쪽 1번 마크 스토리와 6번 글로벌 에이스의 최근의 기세는 워낙에 막강하죠. 인기를 끌고 대끼리로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무엇보다 마크 스토리는 주행심사부터 데뷔전에서 제가 이 마필을 승부의 중심으로 대가리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드렸었고, 직전도 직전은 배당은 적었지만 당연히 적중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모래를 근데 이제 좀 변수가 뭐냐면 1번 마크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래를 안 맞아봤다는 거, 6번 글로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속 이탈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진 않다는 거, 틈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틈을 깨줄 수 있는 전력들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마필은 4번 브레이브킨이 될 수 있겠죠. 강력한 이탈을요. 이탈이 워낙 빠릅니다. 선행은 거의 확실히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과연 거리를 버텨내느냐가 관건인데, 마방 자체에서는 준비한 모습이라든가 내용을 뜯어봐도 1200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선행 성공 시에는 4번 브레이브킨이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외곽에는 10번마 큐피드 가이가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직전엔 이현종 기수가 발주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서 늦발하고 추입해서 3착을 했는데, 이 레이스가 자칫 잘못하면 아예 선두권 경합이 뭉쳐져 있는 레이스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력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앞선이 다 터준다면 큐피드 가이에겐 덜 나이가 없죠. 역시 직전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준비한 마필인 만큼 10번 큐피드 가이까지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읽어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기권 깨질 수 있는 4번 브레이브킨, 그리고 10번 큐피드 가이 변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에서 당일 상태까지 잊지 말고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준비한 모습,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마필들 상당히 많아요. 이제 당일 상태까지 확인하고 좀 전달을 드릴 마필들이 많아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혼자 방송을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매끄럽지 못하네요. 제가 생각을 해도 멘트나 이제 전달하는 부분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아질 거고요. 우선 말씀드린 내용에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좋은 성적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토요일 경마 더욱더 이제 마무리까지 확인하고 나서 더욱더 강력한 승리 약속드리면서 일요 경마 대승의 포석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저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분들도 반드시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백동일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